지난해 9월이었죠. 전남 순천시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여고생이 살해된 정말 안타까운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 박 씨가 아무 관계없는 피해 여학생을 무려 800m나 쫓아가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서 공분을 샀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당시에 박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박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고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자신이 평소 음주 시 폭력성이 있고 그리고 당시에 이성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술을 많이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무래도 범행 감경 사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범행 이후에 CCTV에 그 씩 웃는 장면이 포착됐단 말이죠. 정말 소름 끼쳤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도 웃겼고 이게 선생님 술을 마시고 범행을 한 게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는 게 맞아요? 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술에 취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사유인 심신미약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심신미약이라는 게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이나 그로 인한 행위 통제 능력이 감소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검거된 순간에도 수사관이 질문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서 모르겠다 이런 말로 횡설수설 응수하기도 하고요. 범행 동기를 자세히 말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감형받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고 감형해 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유. 말도 안 되죠. 네, 아무래도 국민 법감정과 정말 동떨어져 있죠. 그래도 최근에는 법원의 기준이 좀 엄격해져서 단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판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박 씨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는 아닌 걸로 결론을 냈고요. 그리고 계속 흉기를 수지한 채 범행 장소 인근과 주점을 배회한 점을 두고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술을 마셔서 약에 취해서 병이 있어서 정말 갖은 핑계를 대며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는요. 감형의 이유, 심신미약입니다. 이게 근데 심신미약이라는 게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는 이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물론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니까. 근데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한 처도가 아닌가 싶은데 네. 술을 마시고 범행을 한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추가 형벌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나는 술에 취해서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난 내가 한 행동을 내가 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이러면 심신미약으로 또 이게 감형이 되는 사례가 있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데 이게 예전에는 더했고 대표적인 게 조두순 사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008년 12월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날인데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였던 여자아이를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영구 장애를 입게 됐고요. 평생 인공장기를 몸에 달고 살아야 했는데요. 이 가해자인 조두순의 형량 징역 12년에 불과했습니다. 12년. 당시 조두순이 동종전과 17범이었다고 하고 초범도 아니고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징역 12년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판결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완전히 다른 형이 선고가 될 겁니다. 2009년 당시에 검찰은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를 적용했습니다. 그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의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었음에도 이보다 가벼운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를 적용한 거죠. 네,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처벌 수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검찰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기소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소 자체부터 더 가벼운 죄명으로 됐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1심에서 조두순은 더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었다. 이걸 주장했다는 겁니다. 네,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수는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나 만취 상태임을 주장한 적이 있었고요. 96년 상해치사 사건 때는 그 심신미약을 인정받아서 감경받은 전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알코올 중독과 통제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줬고요. 그래서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결국 12년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술 마시고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한번 받았으니까 또 이렇게 술 마시고 또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법이 죄를 키웠다, 이 범죄자를 키웠다라고 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당시 조두순이 증거를 없애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심신미약이 아니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조두수는 범행 이후에 그 화장실 벽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책을 지우기 위해서 대걸레질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오히려 이성적인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근데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이 12년형을 선고받은 후에 항소를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조두순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했어요. 네, 맞습니다. 조두수는 자기가 직접 작성한 항소 이유서에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죠. 그런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그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서 징역 12년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대체 검찰은 왜 항소를 안 했을까요? 네, 당시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피고인이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던 사건이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집착한 나머지 양형에는 신경을 못 썼다.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찰이 막대한 권한을 가진 만큼 업무 수행에 있어서 더욱 철저하고 신중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은요.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량 감경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고요. 정말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조두수는 이 출소가 임박하자 무기징역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61만여 명을 넘기는 등 정말 그야말로 여론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2020년이죠. 12월에 12년 살고 출소했어요.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은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일단 범죄자들이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심신미약 주장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2년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이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 내용은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10조 1항 2항 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 때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관이 재량으로 그 형법상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규정이 신설된 후에 2018년이죠. 형법 규정도 변경이 됐는데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경우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형법 10조 2항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성범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을 감경할 수도 있고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로 보여지는데 이게 일괄된 처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